상상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핫했던 해돋이 명소가 불과 30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정동진이에요. 서울에서 이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천국이 됐는데 왜 상권은 텅 비고 민박집들은 문을 닫아야 했을까요? 이게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경제의 냉정한 법칙일까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가 전국을 뒤흔든 이후 정동진은 대한민국 대표 새해 첫 해돋이 명소로 떠올랐죠. 매년 12월 30일 일밤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밤기차는 젊은 연인들과 친구들로 가득 찼고 새벽에 도착하면 모두 함께 해변으로 걸어가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렸습니다. 역 앞 민박집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고 횟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어요. 그때 정동진은 정말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1월 1일을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역 앞 상가 절반 이상이 셔터 내려져 있고 한때 북적였던 거리에는 사람보다 임대라는 빨간 종이가 더 많아요. 낡은 민박집 문에는 먼지 쌓인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 소리만 들릴 뿐이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12월 28일 강릉선 KTX가 개통됐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정동진까지 약 1시간 40분. 과거 무궁화호로 거의 6시간 걸리던 거리가 순식간에 단축됐어요. 모두가 환호했죠. 이제 서울 사람들이 쉽게 올 테니 관광객이 폭발할 거야. 지역 상인들은 기대에 부풀었고 지자체는 강원도 관광 부흥의 시작이라고 크게 홍보했어요. 언론도 새 시대가 열렸다며 장밋빛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KTX 개통 이후 정동진역 이용객은 오히려 급감했습니다. 보통 KTX가 뚫리면 이용객이 폭증하는데 정동진은 예외였죠. 사람들이 정동진에 머물지 않고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빨대 효과예요. 교통이 좋아지면서 지역의 돈이 대도시로 빨려나가는 현상이죠. 마치 빨대로 음료를 쭉쭉 빨아들이듯 정동진의 경제력이 서울과 강릉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과거에는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면 어쩔 수 없이 1박을 해야 했어요. 숙박하고 아침 먹고 해돋이 보고 돈을 쓰는 게 필수였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정동진에서 해돋이 보고 점심 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김씨 부부가 떠올라 보세요. 새해 첫 해돋이 정동진에서 보자 하고 KTX를 탔는데 해돋이 보고 나니 아직 오전 9시예요. 그냥 강릉 안목해변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서울로 돌아갈까? 이렇게 되면 정동진에 떨어지는 돈은 KTX 요금과 기념품 한두 개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강릉이나 서울로 빠져나가죠. 이게 바로 교통혁명의 역설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이 산다는 공식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정동진은 그 공식이 틀릴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됐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동진의 이야기를 통해 빨대 효과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이 비슷한 운명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숨은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KTX라는 교통혁명이 오히려 지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는지 핵심 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은 바로 빨대 효과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대도시가 강력한 빨대가 되어 주변 지역의 사람과 돈, 경제력을 쭉쭉 빨아들이는 현상이에요. 마치 빨대로 음료를 마시듯 지역에 떨어지던 돈이 서울이나 가까운 대도시, 여기서는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정동진 사례에서 이 효과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무궁화호로 최소 5시간 50분이 걸렸어요. 밤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주변 민박에서 1박을 하고 아침을 먹고 해돋이를 보는 게 일반적인 코스였습니다. 관광객 한 명이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그만큼 쓰는 돈도 많았죠. 그런데 2018년 12월 강릉선 KTX가 개통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정동진까지 약 1시간 40분. 이제 아침 7시에 서울을 출발해도 해돋이를 보고 오전 9시쯤이면 충분히 여유가 생겨요. 점심은 굳이 정동진에서 먹을 필요가 없죠. 바로 강릉 시내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KTX 개통 전인 2017년 정동진역 일평균 이용객은 약 1,064명이었어요. 그런데 개통 직후 2018년에는 719명, 2019년에는 626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코로나 영향까지 겹쳐 2020년에는 441명까지 떨어졌죠. 보통 KTX가 뚫리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데 정동진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서 사진 한 장 찍고 바로 떠나는, 지나가는 곳으로만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누출 효과예요. 관광객이 지출하는 돈 중 일부가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을 뜻하죠. 정동진의 경우 KTX 이후 누출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관광객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한 사람당 지출액은 크게 줄었어요. 숙박비는 0원, 식사비는 최소화, 기념품도 거의 사지 않아요. 결국 정동진의 떨어지는 돈은 KTX 요금과 커피 한 잔 수준에 그칩니다. 흥미로운 국제 사례도 있어요. 일본의 신칸센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중간 소도시 역 주변은 오히려 쇠퇴했어요. 사람들이 종착역인 대도시, 예를 들어 도쿄나 오사카로 바로 가버리기 때문이죠. 정동진은 바로 이 중간역의 전형적인 피해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박 씨는 새해 첫 해돋이를 정동진에서 보고 싶어 KTX를 탔습니다. 도착해서 모래시계 앞에서 사진을 찍고 바다를 한번 보고 와 예쁘네 하고 끝. 그런데 배고프니까 강릉 안목해변 커피거리 가서 브런치 먹고 서울로 돌아가자 하고 떠나버리죠. 이렇게 되면 정동진 상권에는 거의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민박집 주인은 월세 6개월치도 못 벌고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 경제가 무조건 살아난다는 믿음 정말 맞을까요? 정동진은 그 믿음이 틀릴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TX는 사람을 데려왔지만 돈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역의 경제력을 대도시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빨대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정동진 내부에도 오랜 시간 쌓여온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음 부분에서는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왜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교통혁명을 기회가 아니라 위기로 맞이하게 되는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동진이 어떻게 황금기를 누렸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동진의 전성기를 떠올려 보세요. 1995년 SBS 드라마 모래시계가 시청률 60%를 넘기며 국민 드라마가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극중 주인공들이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는 장면이 방송된 뒤 이곳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대표 새해 첫 해돋이 명소가 됐어요. 역 앞에는 거대한 모래시계 조형물이 세워졌고 매년 12월 30일 밤이면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밤기차는 젊은 연인들과 친구들로 만석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라면을 먹고 카드게임을 하며 밤을 새우고 새벽에 정동진역에 도착하면 모두 함께 해변으로 걸어가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렸죠. 그 추위와 피곤함마저도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민박집은 몇 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차고 가격이 비싸도 빈방이 없을 정도였어요. 횟집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새해 연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도 많았습니다. 당시 정동진은 정말 독점적인 위치를 누렸어요. 새해 첫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접근성 좋은 명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불편함이 오히려 낭만으로 느껴졌고 서비스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크게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그런데 이 황금기가 정동진에게 위험한 씨앗이 됐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발전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건물은 1995년 그대로 페인트 칠조차 제대로 안 된 곳이 대부분이었고 리모델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간판은 바래고 내부 인테리어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어차피 손님이 오니까라는 안일함이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KTX가 개통되면서 그 안일함의 대가가 드러났습니다. 과거에는 밤기차로 6시간을 들여야 했기 때문에 1박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침에 출발해도 해돋이를 보고 오전 내내 여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됐죠. 평균 체류 시간이 1박 이상에서 하루 미만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KTX 개통 전후 관광객의 지출 패턴을 비교해보면 숙박, 식사, 쇼핑 등 지역 내 소비가 60%에서 70% 이상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와요. 강원도 관광통계 및 지역 상인 인터뷰 자료 기준 한때 연간 매출의 대부분을 새해 연휴에 의존하던 민박집과 횟집들은 이제 성수기에도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문 닫는 곳이 늘고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임대 광고가 붙기 시작했어요. 2026년 1월 1일 정동진을 직접 가본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공통적인 감정이 나와요. 바로 배신감입니다. 옛날 생각에 왔는데 너무 실망했다. 바가지가 심하고 낡아서 충격, 사진만 찍고 바로 떠났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죠. 한번 실망한 관광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쁜 입소문은 빠르게 퍼지면서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같은 KTX 노선의 종착역인 강릉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유명 바리스타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됐고 테라로사 보헤미안 같은 카페들이 트렌드를 선도했어요. 초당동 순두부 마을도 깔끔한 식당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강릉은 매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걷기 좋은 거리를 정비하며 탁 트인 바다뷰를 그대로 살렸죠.
정동진은 1995년의 추억에 머물렀지만 강릉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계속 진화했습니다. 같은 철도 위에 있지만 한쪽은 쇠퇴하고 한쪽은 번창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예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동진은 황금기에 너무 취해 변화를 놓쳤고 그 결과 KTX라는 거대한 기회가 오히려 치명적인 위기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정동진은 정말 회복 불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질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조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정동진이 지금까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를 정리해보죠. 첫째, 변화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1995년의 성공에 너무 안주해서 건물도 서비스도 콘텐츠도 거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둘째, 공동체 리더십 부재예요. 상인들 각자 자기 가게만 지키려 하다 보니 바가지 씌우는 관행이 계속됐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나빠졌습니다. 셋째, 고령화와 인력 부족입니다. 젊은 사업자가 거의 없고 새로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인력이 마을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반대로 살아남은 강릉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릉은 KTX 개통을 기회로 삼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안목해변 커피거리는 2005년부터 커피 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전국적인 명소가 됐고 매년 새로운 카페가 생기면서 트렌드를 주도했어요. 초당동 순두부 마을은 가격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거리는 걷기 편하게 정비됐고 탁 트인 바다뷰를 그대로 살려 인스타그램 감성까지 잡았죠. 결과적으로 강릉은 관광객이 머무르고 돈을 쓰고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됐습니다. 정동진이 지금이라도 따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몇 가지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기본 인프라부터 손봐야 합니다. 역에서 해변까지 1.2km 구간을 안전하고 예쁜 산책로로 바꾸는 거예요. 가로등을 충분히 설치하고 밤에도 걷기 편하게 조명과 벤치, 포토존을 만들면 새벽에 도착하는 관광객들이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공공주차장도 확충해서 차 없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낡은 건물을 현대화하고 콘텐츠를 새롭게 해야 해요. 옛날 민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인스타 감성의 카페나 글램핑 스타일 숙소로 바꾸는 겁니다. 해돋이 뷰를 가리는 선크루즈 리조트 문제는 지자체가 협의해서 전망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죠. 예를 들어 해변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야외 데크나 포토 스팟을 늘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격과 서비스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성수기에도 바가지가 아닌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고 친절한 응대와 깨끗한 시설을 기본으로 삼아야 해요. 서울에 사는 김씨 같은 젊은 관광객이 여기 다시 오고 싶다고 느낄 수 있게요. 네 번째, 젊은 창업자를 적극 유치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저렴한 임대료 지원이나 창업 보조금을 주고 정동진의 젊은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커피숍, 디저트 카페, 포토 스튜디오 같은 트렌디한 업종을 유치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광객층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전략을 세우고 우리 마을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공통 목표를 가져야 해요. 바가지 대신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게 훨씬 큰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쉽지는 않아요. 돈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서로 양보도 해야 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대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정동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뼈를 깎는 각오로 도시 재생에 나선다면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정동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해요. GTX나 새로운 KTX 노선이 뚫린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하면 빨대 효과가 작동해서 지역이 더 쇠퇴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리 준비하면 교통혁명은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정동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지역의 쇠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양면적인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KTX라는 거대한 변화가 왔을 때 준비된 지역은 기회를 잡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오히려 더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냉정한 진실을요. 정동진은 과거의 영광에 너무 오래 안주했습니다. 1995년 모래시계의 추억, 모래시계 조형물, 새해 첫 해돋이.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소중하지만 추억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어요. 시대는 변했고 관광객들은 이제 단순히 해돋이를 보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인스타에 올릴 만한 예쁜 공간, 합리적인 가격, 맛있는 음식, 편리한 이동,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됐죠. 정동진은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KTX가 사람을 데려왔는데 돈은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빨대 효과가 작동하면서 정동진에 떨어지던 돈이 강릉과 서울로 쭉쭉 빠져나갔습니다. 결과는 유령 도시 같은 거리, 셔터 내려진 상가, 문 닫는 민박집들입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준비 부족의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고속철도, GTX나 KTX 같은 교통망이 뚫린다면 준비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동진처럼 뒤늦게 후회하게 될까요? 정동진은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각오로 도시 재생에 나선다면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텅 빈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혁명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의 운명을 결정해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죠. 정동진은 그 냉정한 교훈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동진 이야기 어떠셨나요? 교통이 좋아지면 지역이 산다는 공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셨다면 이 영상이 큰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동네에 새로운 교통망이 들어온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싶으신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